자, 그러면 뭘 해볼 거냐면 이제 스와이퍼라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이제 별도로 열어가지고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뭔가를 연습하실 때는 그냥 이제 원본으로 여러분들 작업하고 있는 코드에다가 하지 마시고 새롭게 코드펜 하나 연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 작업을 이어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수업 페이지 보면 시작 코드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이미지랑 그런 거는 이미 여기에 반영해놨으니까 그거 가져다 쓰면 되거든요. 자, 스와이퍼라고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런 식으로 스와이퍼 공식 문서가 있어요. 공식 문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독스 말고 리소스에 데모스라고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화면 전환하는 거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거, 이런 효과들을 이제 줄 수 있는 게, 요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스와이퍼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손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디자인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사용법만 익히시면 내가 이런 디자인들을 구현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 퍼블리셔 같은 경우는 스와이퍼를 필수로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요걸 이제 다룸을 통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배치할 수 있구나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쓰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getting start라고 있어요. 독스 들어가 보면 getting start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금 CDN 방식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use swipe from CDN이라 해가지고 요 링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링크랑 스크립트가 있는데 요 두 개가 필수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얘는 뭐냐면 요 링크는 스와이퍼와 관련된 CSS들이고 스타일링,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스와이퍼를 사용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와이퍼 불러오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끔씩 스와이퍼 보면 이제 버전이 있어요. 이렇게 11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 9버전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최신 버전이라 해가지고 최신 버전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IT 쪽에서는 최신 버전이 나오면 버전 업데이트가 됐구나, 이런 게 나왔구나 라고 하지만 그걸 바로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호환성 문제 때문에, 내가 최신 버전을 반영했는데 그게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런 라이브러리도 마찬가지로 최신 버전을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냐면, 어떤 최신 버전에서는 9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됐는데 최신 버전 하니까 이게 조금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최신 버전을 가져왔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면 버전을 한 단계 낮춘다거나 하면 똑같이 제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튼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하는 거 때문에, 연습하는 거는 사실 이제 이렇게 최신 버전 가져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Add Swipe HTML 레이아웃이라고 있는데 요거 그대로 복사하면 됩니다. 복사해서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근데 이제 쏙 집어넣어주니까 여기 보면 이제 버튼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슬라이드 1, 2,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지금 우리는 버튼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레이아웃부터 먼저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요 네 가지는 지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강사가 하면서 이 구조는 아까 코드 쓰면서 제가 썼죠? 그렇죠? 스와이퍼 쓰고, 스와이퍼 래퍼 있고, 스와이퍼 슬라이더. 이게 왜 그러냐면 스와이퍼가 기본적으로 요 클래스 위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스와이퍼, 스와이퍼 래퍼, 스와이퍼 슬라이드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얘네들한테 디자인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링크 쓰고 스크립트 이렇게 쓰는 순간 스와이퍼가 알아서 요 클래스 이름, 요 스와이퍼라는 이름, 스와이퍼 래퍼라는 이름, 스와이퍼 슬라이드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 위에다가 이미 스타일을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은 어떻게 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맨눈으로 볼 수는 없고 개발자 도구를 열어가지고 보는 수밖에 없어요. 딱 클릭해서 보게 되면, 자 보이시나요? 자, 일단 스와이퍼부터 클릭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스와이퍼한테 어떤 디자인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스와이퍼 라이브러리가 이 스와이퍼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한테 마진 레프트 라이트 오토, 포지션 렐라티브, 오버풀 히든 뭐 이런 것들을 부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스와이퍼가 조금 어려운 게
CSS를 뭔가 조작하거나 변경할 때 이 개발자들고 열어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스타일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와이퍼는 이렇게 이제 감당이 되어 있고, 이걸 이제 스와이퍼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전체 스와이퍼를 감싸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냥 기본 레이아웃의 구조예요. 그 다음에 스와이퍼 래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디자인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이런 류의 디자인이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플렉스도 반영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플렉스가 반영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누구들이? 슬라이드들이. 그 다음에 슬라이드도 확인해보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너비 높이만 걸려있고 플렉스 슈링크 나 줄어들지 않겠다, 렐라티브도 걸려있고 트랜스폼, 블러 이런 식으로 걸려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스와이퍼 요 녀석 같은 너비 높이가 없어요. 대신에 스와이퍼 래퍼랑 스와이퍼 슬라이드는 너비 높이를 뭐한다?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퍼센트로 줘봤자 의미 없는 게 뭐예요? 스와이퍼한테 너비 높이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그 너비 높이가 전달이 안 되겠죠. 너비는 상관없는데 높이가 전달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튼간에 이 녀석의 높이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높이가 있나 한번 볼게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높이. 높이는 따로 이제 정해주진 않은 것 같아요. 높이는 없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높이만큼 있는 것 같고, 그래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있네요. 여기 보니까 컨텐츠 이미지 해가지고 이게 이제 스와이퍼를 감싸고 있는 박스 같은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높이가 이런 식으로 475픽셀이라고 높이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475픽셀을 저는 여기다가 부여를 할게요. H 475픽셀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3개만 있는데 우리는 몇 개를 써야 되냐면 총 6개를 써야 돼요. 6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네요. 5개를 쓰면 됩니다. 1, 2, 3, 4, 5 이런 식으로 5개를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각각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야죠. 자, 이미지부터 넣고 나서 작업을 좀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이미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죠. 자, 요거 3개만 복사할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됐나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5개. 요거 초록 색깔. 얘네는 뭐 작은 악어를 닮은 콘이래요. 이름이 귀엽네요. 자,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사실 이제 요게 이제 포기 때문에 5라고만 적어줘도 나오겠죠. 이미지 5.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캐릭터 없이 시크한 블랙 체크 카드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 요 안에 지금 이미지가 5개가 이제 뭉쳐져 있는 상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작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스와이퍼한테 보더를 칠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와이퍼가 어쨌든 반영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 되게끔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고 사용법만 익히시면 돼요. 밑에 보면 이니셜라이즈 스와이퍼라 해서 요 코드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버튼 필요 없는데 일단 써줄게요. 그 다음에 루프 버티컬 필요 없어요. 루프는 있어야 됩니다. 페이지네이션 필요 없고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냅둬주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스와이퍼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슬라이드 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게끔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스와이퍼가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적용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나는 화면에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하나씩 나오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요 속성 중에 슬라이드 퍼 뷰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뷰. 여기 있다. 그러면 슬라이드스 퍼 뷰라고 이렇게 검색해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얘네가 가지고 있는 기본 타입인 거고, 여기 이제 기본값이라 해서 우측에 여기 1이 뭐냐면 기본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값이라는 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한 화면에 하나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한 화면에 3개가 나오게끔 만들고 싶다면 루프라는 건 뭐냐면 반복 여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지워버리면 이제 반복 여부가 펄스가 되기 때문에 반복이 안 됩니다. 보이죠? 반복 안 되는 거. 근데 여기다 루프 2로 루프가 반복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반복돼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요거 슬라이드 퍼뷰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고,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2개 쓰게 되면 한 화면에 2개가 나올 테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걸 3이라 쓰게 되면 한 화면에 몇 개 나온다? 3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죠? 3개 나오는 거.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일단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3개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미지가 여기 보면 얘네들이 어때요? 이미지 크기가 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화면은 어떤 이미지는 컸다가 어떤 이미지는 작다가 뭐 이런 식인 건데, 일단 뭐 그걸 하기 전에 얘네들한테 뭐 스와이퍼가 이렇게 너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줄까? 그래요. 여기다가 이제 너비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컨테이너 사용하고 있죠. 그쵸? 너비 같은 경우는. 그쵸?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div. 왜냐면 지금 너비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요거 라이브러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부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080픽셀 안에서만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제 간격이 벌어지니까 제가 그 안에다가 가둬버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들의 높이, 얘가 475픽셀이잖아요. 그쵸?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더 칠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어쨌든 가운데로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가운데로. 근데 이제 스와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가 기본적으로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걸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뭐 딱히 뭔가를 안 건드려도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다가 저는 얘한테 이 스와이퍼 있죠. 얘한테 너비도 한번 부여를 해볼게요. 왜냐면 얘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를 클릭해서 여기 보면 475픽셀이라고 너비 666픽셀 660픽셀이라고 너비도 있다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너비를 660픽셀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공간 안에서 얘네들이 이제 나름대로 나눠 갖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너비도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높이도 지금 이제 부여를 한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가운데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스와이퍼 래퍼한테는 얘한테는 플렉스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와이퍼 래퍼라는 얘한테 여러분들 아이템즈 센터 주면 돼요. 아이템즈 센터 주게 되면 알아서 수직 정렬이 된다. 자, 근데 이제 수직 정렬이 안 되는 걸로 봐서는 얘네들이 이제 뭔가 막고 있어서 그렇겠죠. 자, 그래서 스와이퍼 래퍼를 딱 들어가 보면, 자, 지금 여기다가 제가 플렉스를 부여를 했죠.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가 반영이 되어 있지만 지금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세기 때문이에요. 제가 알려드렸죠. 옛날에 개발자 도구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을 때 아래서 위로 해가지고 맨 위로 올라올수록 우선순위가 더 센 속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이 반영이 되고 있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걸 떠나서 여기 스와이퍼 래퍼도 여러분들이 공간을 조금 확인해 보면 좋거든요. 보더 2픽셀 솔리드 그린.
자, 그러면 그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영했을 때 얘가 너비 높이가 이렇게 걸려 있어서 그 스와이퍼가 가지고 있는 너비 높이를 그대로 받아오는 거죠. 자, 슬라이드도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도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스와이퍼 슬라이드 보게 되면 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높이가 100%이기 때문에 이 높이를 그대로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스와이퍼 래퍼한테 얼라인 아이템 줬는데 정렬이 안 된 거 왜 그러냐면 내가 슬라이드라는 녀석한테 높이를 100%를 주지 않았지만 여기 얘 클릭해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높이 100% 걸려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100% 걸려있으니까 얘가 높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공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얘가 스와이퍼고 스와이퍼 래퍼가 요 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슬라이드가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슬라이드가 높이가 100%다 보니까 얘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공간이 없는 대상한테 얘한테 너 수직 정렬해봐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얘가 공간이 이런 식으로 좁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쭈그러 든다면 얘한테 수직 정렬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전에 제가 텍스트 온라인 설명드리면서 어깨가 굉장히 큰 사람이 이 공간 안에 있다 했을 때 그 공간 안에 얘한테 야 너 정렬해봐 그러면 얘는 이제 정렬할 수 있다 했죠,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얘한테 왼쪽 오른쪽 정렬하면 정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나름대로 정렬이 된 거나 하지만 티가 안 난다 했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얘가 높이 100%가 기본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얘한테 여러분들 정렬하라고 아무리 명령해봤자 정렬은 얘 나름대로 한 거지만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한테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높이를 오토로 바꿔줘야 돼요. 스와이퍼 슬라이드 여기다가 하이트를 오토로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하이트 오토가 기본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온라인 아이템즈를 제가 아이템즈 센터를 여기다 부여하니까 각각의 슬라이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놈은 가운데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떤 특정 이미지가 가운데로 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센터라고 검색하시면 센터드라고 검색해볼게요. 센터 여기 있네. 여기다 센터드 슬라이드스라는 게 있어요. 센터드 슬라이드스. 여러분들이 요 자체를 얘를 딱 주고 요걸 true로 딱 쓰게 되면 참고로 여러분들 이게 속성인데 스와이퍼가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속성과 속성을 구할 때는 여기 심표 구분 지어줘야 됩니다. 심표로 이렇게 구분 지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기점으로 해서 지금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를 기점으로 하게 되면 이 가운데 온 이미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커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설정하냐? 여러분들이 개발자 도구, 이건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녀석 가운데 있는 걸 딱 클릭해서 보게 되면 내가 클래스를 추가하진 않았지만 자, 여기 보면 뭐가 붙어 있어요? 스와이퍼, 슬라이드, 액티브 클래스가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센터라는 걸 붙여놨기 때문에 센터드 슬라이드. 자, 여러분들 얘를 딱 주석 처리해가지고 안 보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사님 움직이는 건 똑같은데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얘 클릭했을 때 자, 아까는 액티브가 붙어 있었는데 붙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인 요 녀석, 요 뒤에 있는 녀석한테 액티브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이는 순간 슬라이드 액티브 붙어있는 녀석이 가운데로 온다. 자, 보이죠? 스와이퍼 슬라이드 액티브.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걸 이미지로 클래스를 붙이는 건 아니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가능해요. 여기다가 이 클래스가 붙는다. 그러니까 스와이퍼 슬라이드한테 스와이퍼 슬라이드 액티브가 붙는다. 그러면 스케일 트랜스폼 스케일 자체를 어떻게 키워주면 되겠죠. 1.2 정도. 자, 보이죠? 커지는 거.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요 녀석한테 마찬가지로 뭐 할 거냐면 이 스와이퍼 슬라이드 액티브가 붙어있는 요 녀석 여기다가 이제 포지션 렐라티브 줄 거고 포지션 렐라티브가 기본적으로 붙어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렐라티브는 이미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렐라티브 줄 필요 없고 뭐만 해주면 되냐면 여기다가 이 액티브 붙어 있는 녀석을 Z 인덱스를 위로 끌어올리면 됩니다. 자, 됐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액티브 클래스가 붙어 있는 녀석은 스케일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바로바로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트랜지션 주면 되겠죠. 트랜지션 줘서 여기다가 트랜스폼 자체를 .os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커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카카오뱅크도 그냥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 얘는 엄청 빠르죠. 우리 것도 그냥 이렇게만 써줘도 충분합니다.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금 속성을 여러 가지 부여했는데 아직 버튼은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지울게요. 그냥 여기다가 이 녀석은 뭐다? 슬라이드 반복 여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한 화면에 슬라이드를 몇 개 표현할 것인지, 몇 개 표현할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얘는 뭐다? 슬라이드 액티브 붙은 슬라이드가 가운데로 배치돼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스와이퍼 같은 거, 스와이퍼를 지금 여기서 하나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아까 체크카드 스와이퍼라는 걸로 이름을 바꿨었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스와이퍼가 반영되는 대상인데 이거 무조건 반영하려면 이거는 스와이퍼 컨테이너한테 무조건 반영하셔야 됩니다. 얘한테. 그래서 이름을 바꿨지만 어차피 대상은 얘죠.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써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지어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와이퍼가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간격 같은 경우는 좁히는 거는 나중에 처리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